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1월 3일 수요일 아침 9시 23분입니다. 어제는 24년 유럽과 미국의 첫 거래일이었는데 보시다시피 분위기가 안 좋았습니다. 일부 지수는 상승하는 지수도 있었어요. 일부 나라들은 상승하는 나라들도 있었는데 근데 전반적인 분위기는 일단 안 좋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요 지수, 주요국들은 다 분위기가 안 좋았다라고 보실 수 있겠어요. 뭐 특별한 악재가 있어서 분위기가 안 좋았다라고 설명하기보다는 그냥 이제 투기적인 이유로 설명하는 게 이 하락의 이유가 잘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투기적인 이유. 작년 연말, 작년 월말, 12월 월말 윈도우 드레싱, 투기적인 효과로 인해서 시장이 급등했었잖아요. 이제 새해가 됐으니까 종가 관리 효과는 사라진 겁니다. 그 효과가 사라졌기 때문에 이렇게 분위기가 안 좋았다라고 보시면은 그냥 딱 맞을 것 같아요. 물론 여러 가지 지표들도 있었고 뭐 이슈도 있었고 뭐도 있었지만 그냥 투기적인 이유로 보는 게 지금은 이 투기적인 시장이니까 투기적으로 해석하는 게 가장 맞다라는 생각입니다. 물론 이제 눈여겨봐야 되는 이슈도 있긴 있었어요. 애플이 급락을 했는데 애플이 급락한 게 나스닥에 큰 영향을 미치긴 했죠, 그죠? 바클레이즈인가 거기에서 애플의 투자 등급을 하향했답니다. 그래서 그거의 영향으로 애플이 급락을 했고 애플이 빠지니까 나스닥이 빠지는 거죠. 이런 이슈는 좀 알아놓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 일단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 하여튼 그 새해 효과가 없어지면서 시장 분위기가 안 좋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한국 증시도 분위기가 일단 안 좋은 것 같은데요. 이 약간 변칙을 주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보통 새해 첫날에 이렇게 급등했으면 새해 첫날에 급락하고 그러는데 미국 증시 보고 움직이겠다라는 식으로 좀 하루 정도 이렇게 좀 약간 변칙을 좀 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여튼 오늘에서야 좀 빠지고 있긴 한데 하여튼 워낙 지금 시장의 분위기는 전반적으로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시장의 분위기, 뭐 따뜻한 분위기, 그죠? 또 그리고 어떤 그 사람들의 뭐 투자자들의 뭐 그 기대와 욕심 이런 게 강하기 때문에 사실 그 장대음봉 한 방으로 이게 시장이 꺾일까 이런 생각은 좀 있긴 있습니다. 일단은 뭐 지금은 분위기가 안 좋지만 이게 종가까지 계속 지속될 수 있을지는 일단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고요. 하여튼 계속해서 한국 증시 열심히 하실 분들은 좀 지금 집중을 좀 하셔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한국 증시 오늘 그 어제 이제 어떤 후폭풍을 맞을 수 있었지만 오늘 후폭풍을 좀 맞을 수도 있다라고 좀 하루 정도 좀 이제 시차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어제 하루는 뭐 그냥 모르는 척하고 잘 버텼지만 오늘 좀 분위기 안 좋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좀 생각하시고 하여튼 집중은 계속해서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약간의 변칙을 좀 주는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하여튼 뭐 이 정도까지 일단 말씀을 드렸고요. 어제 미국 증시 좀 살펴보자면요. 아직까지는 이게 이제 박스권이다. 아직까지는 중요한 지지선을 훼손시키진 않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젯밤에 있었던 일련의 일들, 뭐, 그러니까 기존 추세에 반대가 일어났죠? 기존 추세가 주식이 올라가고 금리가 떨어지고 달러가 떨어지는 건데, 기존 추세에 반대되는 흐름이 딱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주식이 떨어지고, 금리가 올라가고 달러가 올라가는 그런 기존 추세에 완전 정반대되는 흐름이 나타났는데, 이거는 아직까지는 조정으로 보는 게 합리적인 관점입니다. 아직까지는 조정이에요. 왜냐하면 중요한 지지선 붕괴시킨 것도 없고, 중요한 저항을 물론 뭐 넘은 것도 있긴 있는데, 하여튼 뭐 아직까지는 그냥 조정이라고 봐주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 사실 조금 좀 경계하셔야 되는 생각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야 중요한 지지선을 붕괴시켰으니까 이제 여기서부터는 하락 추세다 라고 이렇게 딱 단정 지으려는 이런 생각은 제 생각에 지금은 조금 좀 위험할 것 같아요. 이게 그 아시다시피 시장은 흐름이지 않습니까? 흐름 그죠? 아직까지 저 뭐 특정한 지지선을 예를 들어 뭐 붕괴시키거나 아니면 중요한 라인을 돌파한착했다라고 해서 이게 무조건 이제 추세가 전환됐다라고 도장을 찍기에는 아직까지는 이 기존 추세의 힘이 워낙 좀 강했었기 때문에 우리 그런 식으로 시장을 보는 건 좀 위험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뭐 나스닥이 어딘가 네가 말한 중요한 라인을 붕괴시켰으니까 이제부터 하락 추세다. 이렇게 좀 이렇게 딱 어떤 그 결론을 내려고 하는 것은 조금 좀 위험한 것 같고 지금은 일단 그냥 시장에 어떤 변화가 나타나고 있구나. 그러니까 앞으로 이 변화를 기반으로 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지. 이 정도 생각 정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지. 여기서 이제 중요한 자리가 붕괴됐으니까 무조건 이거는 뭐 추세 전환이고 어디가 뭐 돌파 한짝 됐으니까 무조건 뭐 추세 전환이고 이렇게 딱 생각하기는 지금 딱 그렇게 칼로 정확하게 딱 뭔가 이렇게 칼로 베듯이 딱 정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계속해서
그래서 좀 추세를 좀 잘 지켜보자, 흐름 좀 지켜보고 하자라는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S&P부터 이렇게 보자면은 이 아직 중요한 라인 딱 봐도 붕괴시킨 게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뭐 박스권이라고 예상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게 하락의 시작일 수도 있죠. 근데 지금 와서 이걸 보고 S&P가 이제 하락이 시작됐습니다 라고 이걸 그렇게 볼 수는 없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이제 박스권입니다. 눌림시 매수가 정석적인 전략이죠. 예. 그리고 S&P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굉장히 강해서 중요한 지지선에 터치도 안 했으니까 저점이 올라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중요한 저점을 높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일단 계속 올라간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다만 이제 지난 몇 거래일 동안 분명히 하락을 하고 있고 상승의 둔화가 되고 있고 이런 점들이 있기 때문에 반등시 매도 전략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 정도는 조금 좀 굳어지는 뭐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지금까지는 예를 들어서 계속해서 지수가 고점이 높아지니까 이 하방 진입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최소한 이번에 뭐 이런 모습을 보였으니까 이 정도 했으면은, 또 그리고 월말 효과도 끝나고 연말 효과도 끝났다면은 이제부터는 좀 고점이 낮아질 수 있을까라는 기대를 갖고 그래도 반등시 매도 전략을 좀 이제 차분히 좀 해볼 수 있다는 이제 그런 모습이 좀 된 거 정도죠. 예. 물론 여기서도 또 고점이 높아지고 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지금은 뭐 어디가 붕괴됐다 뭐 그런 게 결정적인 어떤 중요한 지표로 어떤 그런 거를 중요하게 보기보다는 일단은 그냥 차분하게 보면서, 지금 일단 봐야 되는 건 미국 증시가 그래서 반등시 매도 전략 하는데 이번에 고점을 높일지 안 높일지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겠고, 하여튼 반등시 매도 전략 충분히 해볼 만한 그런 모습들은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다만 이제 조금 좀 재밌는 거는, 그래도 지금까지 시장이 좀 급하게 좀 올라왔었기 때문에 한 번에 막 대폭 나가고 이런 식으로 좀 뾰족한 천장형을 만들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하긴 했었는데, 하여튼 어젯밤에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들었던 생각은 이거 뾰족한 천장형이 아닐 가능성이 좀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들더라고요. 생각보다 시간이 좀 더 걸릴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긴 했어요. 이 한국 증시 같이 이렇게 변동성이 팍 튀었던 이런 증시들은 이제 뭐 급락도 할 수 있는 거지만, 지금 미국 증시는 보시면 좀 급등하다가 변동성이 좀 죽어서 좀 상승이 좀 둔화가 됐었죠. 이랬었기 때문에 여기서 방향이 전환되려면은 뾰족한 천장형도 물론 불가능한 건 아닌데, 지금 모습으로 봐서는 이게 둥그스름한 꺾이더라도 둥그스름한 모습으로 꺾일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조금 좀 여유로운 대응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말씀드렸죠. 지금 아직도 상승 추세라고요. 이건 아직까지 조정이기 때문에 여기서 역발상을 하고 역배팅을 하는데, 하방 배팅을 하는데 이거를 추격한다. 야 봐라, 어제 하락했으니까 이제 앞으로 계속 하락한다라고 하면서 여기서 하방을 진입하는 건 솔직히 좀 추격의 의미가 강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추격을 할 때는 아닌 것 같고, 반등시 매도 전략, 그죠? 시장이 다시 한번 꿈틀하면서 위쪽으로 올라와서 다시 한번 고점을 돌파하려고 할 때 너 못 넘어갈 거잖아 라고 하면서 그렇게 반등시 매도 전략을 하는 게, 그런 게 좀 더 안전하고 좀 더 좋은 전략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런 자리에서 야 봐라, 어젯밤 하락했으니까 오늘 밤도 이제 기대된다 이러면서 하방 진입을 하는 거는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조금 좀 많이 위험한 선택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봐요. 하여튼 나스닥 어젯밤 보시면은 제가 이야기했던 어떤 중요한 기준은 좀 붕괴가 되긴 했는데 아래쪽에 지지력이 좀 하나 더 있긴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아직까지는 박스권이라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하여튼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게, 중요했던 자리라 말씀드린 게 16,750 정도 말씀드렸는데, 어젯밤 그 자리 살짝 붕괴시키면서 그 아래 단계까지 내려오긴 했는데요. 이 아래에도 지지력이 있긴 있는 거예요. 여기 12월 14일 날 저가 이 자리가 아직도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조금 큰 박스권으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아무튼 제가 말씀드렸던 그 자리를 기준으로 여전히 보셔도 돼요. 16,750이라는 자리를 기준으로 보셔도 되는데, 그 자리에서 아직 종가가 그렇게 많이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16,720이 어제 종가니까 30포인트 정도 조금 벗어나는데, 이 정도면 조금 벗어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아직도 16,750에 대한 어떤 지지력, 이런 거는 유효하다고 보셔도 그다지 크게 문제는 없다라는 겁니다. 하여튼 근데 뭐 나스닥이나 S&P나 모양 비슷하고 해석도 비슷하다 보시면 돼요. 다만 이제 S&P는 이제 확실히 좀 더 강하고, 나스닥은 지금 확실히 조금 더 약합니다. 나스닥은 이 저점까지 터치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좀 약한 겁니다. S&P보단요. 그래서 하여튼 어젯밤에 이렇게 하락했다라고 해서 오늘 밤도 하락할 거야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일단 아직까지 박스권이니까 어젯밤에 한 거는 약한 지지력을 확인하고 아래꼬리 단 거니까 물론 이거를 매수세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기존에 강력했던 추세를 좀 고려를 해보면은 아직까지 이거는 가벼운 조정이고 중요한 지지선 붕괴시킨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일단 조금 더 올라올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올라오면 이제 반등시 매도 전략 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조금 더 합리적일 것 같아요. 그리고 하여튼 그죠? 이 나스닥도 그렇다고요. 계속해서 지금까지 고점을 높였었어요. 계속해서 고점을 높였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고점이 좀 낮아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정도를 하면서 반등시 매도 전략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요. 이 정도 이야기 드리면 될 것 같죠. 그래서 뭐 다 말씀을 드렸고요. 미국 증시, 그죠? 미국 증시 이야기를 드렸고, 하여튼 어젯밤에 이렇게 그 미국 증시 전반적인 내용을 보시면요, 이게 전형적인 하락장의 모습은 아니었어요. 이게 전형적인 하락장은 아니고 이것도 그냥 일종의 좀 순환매가 돌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젯밤에 물론 이제 이 뭐 주요 지수들이 거의 다 하락을 하면서 안 좋은 모습을 보이긴 보였는데 이게 막 다 같이 막 주요 지수들이 2, 3%씩 막 엄청난 폭락을 한 것도 아니고 보시면 상승 종목 수도 여전히 좀 많이 있습니다. 이게 이런 모습들을 보면 전형적인 하락장이 아니고 어떤 그런 강세장 속에 있는 순환매장이었다라고 아직도 좀 그렇게 좀 볼 수가 있는 여지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이런 것만 봐도 그렇죠. 이런 것만 봐도 사실 어젯밤에 이제 뭐 진정으로 좀 시장이 약하고 그랬을 거였으면은 사실 뭐 그래요. 이제 제가 지금까지 영상 초반에서 이제 월말 혹은 연말 종가 관리 그 효과가 윈도우 드레싱 효과가 끝나면서 어젯밤 하락한 거다라고 말씀은 드리긴 했는데 사실 이제 그런 거 때문에 하락을 진정으로 한 거였으면은 전 종목이 다 하락을 했었어야 된단 말이죠. 근데 보시다시피 상승 종목 수도 많고 특정한 종목은 급락, 특정한 종목은 급등했거든요. 특히 뭐 제약바이오 이쪽이 좀 많이 오른 것 같은데 이런 모습은 그죠? 어떤 급락장, 하락장의 모습은 아니죠, 그죠? 순환매가 아직까지 돌고 있구나. 아, 주식시장이 아직도 강하구나라는 걸 우리는 이런 걸 통해서 좀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라도 이게 이 뾰족한 천장형보다는 좀 둥구스름한 천장형의 가능성은 좀 있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라도 이게 하방을 추격하면은 좀 위험해질 수 있는 것 같고,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겁니다. 아직도 시장은 강해요. 물론 주요 지수들은 다 하락했지만 이건 아직까지 사실 눌림시 매수예요. 아직까지는요. 아직까지 나스닥은 기간 조정이고 S&P도 기간 조정이고 러셀 지수도 뭐 기간 조정 얘는 뭐 가격 조정이라고 뭐 볼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하여튼 아직까지 가벼운 조정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정석은 눌림시 매수예요. 정석은 눌림시 매수. 이제 어디서 이제 바닥이 나오고 주식을 사면 될까 이걸 고민하는 게 원래 정석인데 그만큼 시장이 좀 강하다라는 걸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 물론 역발상은 유효합니다. 역발상 유효하고 역배팅은 충분히 지금 위험을 감수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자리라고 봐요. 그런 건 변하지 않는데 하여튼 지금 시장이 강하다는 거는 우리가 인정을 하고 가야 될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역발상을 하든 뭘 하든 간에 하여튼 그런 시장이 강하다는 점은 고려를 하고 우리가 들이대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 말씀드렸고요. 뭐 어젯밤 사실 시장의 분위기가 안 좋았던 거는 이 주요 금리와 달러가 증시에 매우 안 좋게 움직인 것도 분명히 있긴 있어요. 금리와 달러 이야기 하기 전에 잠시 애플 같은 거 좀 보겠습니다. 애플 보시면 명확하게 분위기가 안 좋은 거예요. 이거 반등시 매도 전략 하시면 됩니다. 반등시 매도 전략. 보시다시피 그죠? 여기가 역사적인 고점 자리였잖아요. 근데 이 자리 이제 확실히 지난번부터 많이 누적시켰고 결국 월초 되니까 연초, 월초 그러니까 종가 관리 효과가 끝나니까 이렇게 보시다시피 뭐 급락을 하는 모습인데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뭐 중요한 자리 사실 그 지지선이 굉장히 많은 겁니다. 이 자리도 또 굉장히 중요한 자리라 할 수 있겠죠. 21년 12월에 만들어놨던 어떤 전고점 자리 이런 자리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여튼 애플은 이 고점이 계속해서 높아지면서 명목적으로만 보면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긴 하나 분명히 상승이 많이 둔화된 겁니다. 결국 21년 12월에 만들어놨던 이 자리 부근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뭐 몇십 프로 정도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이 가격 부근을 많이 못 벗어나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좀 주의해서 봐야 됩니다. 애플이 힘이 많이 빠졌어요. 결과적으로 아무리 뭐 금리가 어쩌고 해도 하여튼 애플이 맛이 가면은 나스닥은 맛이 갈 수밖에 없는데 애플 맛이 좀 많이 사과 맛이 좀 많이 빠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좀 주의해야 되겠죠. 그러나 어쨌든 애플도 하루 만에 이렇게 많이 빠지는 건 조금 좀 부담스럽죠, 그죠? 아래쪽에 지지선들도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얘도 분명히 위쪽으로 또 뭐 튀어 올라오거나 하여튼 분위기가 좋아서 아마 단기 낙폭과대로 인한 반등 정도는 좀 올라오지 않을까, 뭐 개인적으로 그냥 가볍게 그런 생각 정도는 합니다. 애플 뭐 주식을 사라는 이야기도 아니고 애플 하락을 그 애플 하방을 뭐 추격하라는 이야기도 아니고, 솔직히 애플 뭐 지금 이런 상황은 그냥 이제 보유자의 영역이죠, 그죠? 위에서부터 매도 진입하셨던 분들이 이제 수익을 즐기는 자리지, 지금 이런 자리에서 굳이 뭘 하겠다가, 지금 이런 자리에서 가만히 있다 애플을 뭘 해보겠다라 생각하시면은 좀 곤란하죠. 애플 주식을 매수하더라도 양봉이 등장하고 상승을 해야, 그거 이제 보고 나서 이제 뭐 매수를 해야 되겠죠, 그죠? 하여튼 지금은 뭐 특별히 드릴 이야기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하여튼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애플이 힘이 없다, 그거 좀 강조드리고 싶은 거예요. 다 좀 말씀을 드린 것 같고, 주식시장 이야기 조금만 좀 더 할게요. 변동성 지수 보시다시피 하방적 직성 잘 보이고 있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바닥 다지기가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어딘가 이제 저항이 있는 것 분명히 느껴지죠. 어딘가 저항을 잘 못 넘어가서 아직까지는 박스권이구나. 근데 아래쪽으로 지지선은 분명히 많이 확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지력은 많이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아래쪽으로는 분명히 또 제한적이구나, 우리 이런 거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식시장 하여튼 불안하다, 요 정도 말씀드리면 되는데, 아직까지는 뭐 당장 대폭락 뭐 이런 걸 생각하기보다는 아직까지 시장은 강하니까 조금 좀 이제, 그죠? 하여튼 지난 몇 거래일 동안 주식시장이 좀 불안한 모습 보이고 이래저래 해가지고, 그죠? 반등시 매도 전략을 할 만한 근거는 충분해진 거예요, 그죠? 지금까지는 아무런 근거도 없이, 사실 어떤 근거가 없다는 게 이제 눈에 띄는 이제 명확한 어떤 음봉, 뭐 어떤 뭐 기술적인 하방의 징후, 어떤 뭐 기술적인 하방의 징후, 증거 이런 게 없었단 말이죠. 근데 이제는 어떤 음봉도 등장하고 이런 모습이 나타나니까, 이제 이런 것들 기반으로 해서 이제 좀 더 편안하게 하방 베팅을, 역 베팅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 정도의 인식만 딱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 말씀을 드린 것 같고, 저기 유럽 증시 잠시 보자면요. 유럽 증시도 어제 이 독일 증시인데요. 박스권이죠. 박스권인데 어제 바빴습니다. 올랐다가 빠지고 빠졌다가 올라가고 그러면서 이 박스권 안에서 지지력과 저항을 한 번에 다 확인을 했는데, 확실히 그죠? 이 어떤 변동성이 좀 터지고 있긴 한 거예요. 차분차분 하다가 급등락을 반복한 거죠, 하루 종일요. 그러니까 어쨌든 뭔가 좀 시장이 새해를 맞이하면서 뭔가 좀 기술적인 기존의 흐름이 좀 바뀌려고 하는 것 같다, 이 정도 느끼시면 될 것 같고, 하지만 박스권이고 중요한 지지선을 붕괴시키진 않았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차분히 지켜보시는데, 분명히 반등시 매도 전략을 할 만한 이런 근거들은 있는 거고, 어젯밤에 윗골을 좀 확인했기 때문에 쌍고점 가능성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게 됐죠. 이 정도 보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쭉 말씀을 드렸고요. 어젯밤에 하여튼 뭐 증시가 저렇게 빠진 거는 이제 표면적으로 보면 애플 때문이죠. 애플 급락 때문에 나스닥이 약했고 뭐 증시가 분위기가 안 좋았다, 그게 이제 표면적인 이유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제 뒷면에 이제 다른 금융시장의 다른 면들을 보시면, 금리나 달러의 움직임을 보시면은, 금리나 달러의 움직임이 주식시장에 사실 매우 우호적이지 않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뭐 증시가 빠졌다라고도 충분히 설명이 가능하죠. 근데 어젯밤에 뭐 금리와 달러가 이렇게 반등을, 어제 뭐 급하게 상승을 하긴 했는데, 그렇다라고 해서 이게 뭐 특별한 이유가 있었고 뭐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어젯밤에 금리가 올라갈 만한 이슈가 있고 달러가 급등할 만한 이슈가 특별히 있었다, 그렇지는 않았어요. 뭐 특별히 그런 건 없었는데, 그냥 뭐 이런 거는 이제 연말 종가 관리가 끝나니까 이제 나타나는 그런 기술적인 반발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뭐 그런 기술적인 반발이 충분히 좀 의미가 있을 수 있죠, 그죠? 워낙 기술적인 쏠림이 심했었기 때문에 작은 반발이라도 이게 반발이 아니고 추세 전환의 신호일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잘 봐야 될 필요가 있죠. 하여튼 이 금리인데요. 어젯밤에 금리와 이 달러가 이렇게 크게 튀어 올라오면서 증시에 굉장히 악영향을 줘서 하락했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뭐 증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좋은 걸 보려고 하고, 그래서 순환매가 돌면서 올라가는 주식은 또 올라가고 그랬는데, 하여튼 이런 것들이 이제 새해 첫날에 나타난 변화라는 겁니다. 이게 이런 것들이 좀 심상치 않은 변화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10년물 금리부터 좀 보자면요. 드디어 중요한 저항을 돌파한착했어요. 중요한 저항 여기였죠. 중요한 저항이 선이 잘 안 꺼지네요. 중요한 저항이 여기라고 어젯밤 말씀드렸죠. 한 3.92 이 정도 되는 라인이라 말씀드렸는데 돌파한착했어요. 이제 눌림시 매수인데,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3.92를 붕괴시키지 않는 선에서 눌림시 매수 하면 가장 좋은 거고, 근데 아시다시피 지금 이 추세적인 힘이 워낙 강하고, 보시다시피 아직까지 증시도 강하기 때문에
얘가 얼마든지 근데 이런 라인을 다시 한 번 더 붕괴시키고 다시 한번 이쪽 부근의 어떤 지지력을 확인할 수도 있어요. 예. 이 가장 이상적인 건 말씀드렸다시피 3.91을 붕괴시키지 않는 선에서 눌림시 매수하는 게 이제 금리 상승을 바라시는 분들 입장에서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지켜야 될 자리는 뭐 3.8 정도, 3.84 이 정도 자리가 중요하다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85, 3.85 정도는 붕괴 안 시키고 눌림 하더라도 이 정도까지 떨어졌다가 올라가는 거는 이 정도면 인정일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이런 모습을 보였다. 그래서 어젯밤에 금리도 굉장히 강했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 찾아보면은 이슈가 없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금리가 어젯밤에 크게 올랐던 거는 그 이번 주에 연준의 QT 있죠. 대차대조표 축소가 좀 이번 주에 강하게 진행이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한 달에 연준의 QT 대차대조표 축소는 약 900억 달러 정도가 맥시멈이거든요. 그러니까 최대로 QT를 강하게 진행하면은 990억 달러인가 그래요, 한 달에. 근데 이번 주에 제가 듣기로는 이번 주에 한 380억 달러 규모인가 QT가 진행된다 하더라고요. 이번 주에만요. 그래서 솔직히 한 달 굉장히 긴 기간인데, 근데 이번 주, 지금 특히 주 초반에 그 QT가 좀 강하게 진행이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380억 달러면은 한 달 맥시멈 진행할 수 있는 물량의 3분의 1 가까이 되는 거죠. 3분의 1 넘는 물량이 이번 주에 한 번에 집행이 돼서 금리가 이렇게 오르는 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뭐 어쨌든 그런 이슈를 몰라도 우리가 뭐 이런 어떤 투자를 하는 데는 그다지 큰 상관은 없습니다. 알고 있으면 이제 더욱더 자신 있게 베팅할 수 있어서 좋겠지만, 그런 걸 몰라도 베팅하는 데 문제는 없죠. 어쨌든 그런 걸 알든 어쨌든 중요한 라인 돌파 안착하고 어떤 뭐 기술적인 어떤 하반 경직성이 확보가 되고 이런 건 미리 나타났던 변화이기 때문에, 이런 변화만 봐도 사실 굳이 그런 이슈를 모른다 하더라도 어쨌든 뭐 금리 베팅 이런 거는 문제는 없습니다. 하여튼 근데 일단은 그 돌파 안착해서 좋긴 한데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아직까지 이 하락 추세가 좀 워낙 강하기 때문에 분명히 한 번쯤 더 이렇게 야 정말 니네 강한 거 맞냐, 우리 다시 한번 더 이거 눌러봐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그런 어떤 확인 과정이 좀 더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런 과정 안에서 얘가 이제 다중바닥형을 만들 수도 있고 뭐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하여튼 눌림시 매수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젯밤엔 그래서 일단 아무것도 안 하고 좀 잤어요. 어젯밤에 사실 너무 피곤해가지고 밤 10시 되기 전에 자버렸던 것 같아요. 어차피 근데 이제 자면서 이제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자기 전에 이제 살짝 뭐 좀 보긴 봤는데 증시가 엄청 빠지고 금리가 엄청 오르고 있긴 하더라고요. 말씀드렸죠. 지금 상황에서 금리가 올라간다라는 거에 대한 베팅은 이게 하락장이기 때문에, 금리 하락장이기 때문에 여기서 올라간다라고 하는 베팅은 양봉 나오는 날 같이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조금 좀 부담스러울 수 있다. 하여튼 음봉 나오는 날에 이 뭐 금리가 올라간다라고 베팅을 하든가 그래야지, 지금 양봉 나오는 날에 올라간다라고 베팅하는 건 추격의 의미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뭐 일단 그죠. 어젯밤 뭐 장 초반부터 금리가 강하게 오르길래 이건 어차피 뭐 봐봐야 소용은 없을 것 같다 싶어서 일단 빨리빨리 좀 자버렸죠. 하여튼 앞으로 열심히 하면 됩니다. 이 연말 연초 벌써 보시다시피 연말 연초에 금리가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이런 반응을 보였다는 건 이제 지난번에 여기 12월 27일 날 급락했던 게, 이게 이제 언더슈팅이라는 걸 지금 잘 보여주는, 언더슈팅이라는 걸 확인을 한 셈인데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정도 가격대는 어떤 중요한 지지선이 된 거고요. 이 부근으로 혹시나 내려오는 날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때는 이제 조금 어깨를 펴고 자신 있게 이제 금리 상승 베팅을 할 수 있는 그런 거죠. 근데 아무튼 정석적인 건 이건 아직도 금리는 하락 추세이기 때문에 반등시 매도 전략이 맞습니다. 어젯밤 이렇게 중요한 지지선을 돌파 안착하고 튀어 올랐다면은 반등시 매도 전략을 또 할 만한 뭐 그런 자리가 또 될 수도 있겠죠. 그죠? 정석적인 건 그래요. 하여튼 정석적인 거는 반등시 매도 전략이 맞죠. 금리는 하락 추세니까. 주식은 올라가고 있으니까 눌림시 매수가 주식은 정상적인 대응인 거고. 다만 이제 지금은 너무 기존 추세가 강했기 때문에, 또 그리고 언더슈팅을 확인하고 지금 올라오는 이런 과정이기 때문에 과연 이거를 정석적인 대응이 반드시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올 수는 또 없는 또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하여튼 역발상 계속해서 유지를 해볼 거고, 이제 이번 주에 이런 모습들을 봤으니까 이제 밤에 열심히 좀 해보면 되겠죠. 아무튼 예전에는 이제 마음 불편하게 역발상 역배팅을 했다면은 이제는 조금 마음 편하게 어떤 비빌 수 있는 언덕이 생긴 거니까 거기를 비벼가면서 이제 배팅을 하면은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어젯밤에는 뭐 피곤해서 좀 빨리 잤다.
그 정도 이야기를 드리면 될 것 같고, 다 봤죠? 예. 이번 주가 그 중요한 이벤트들이 있긴 있어요. 이번 주가 뭐 보시다시피 1월 3일, 뭐 1월 4일, 그러니까 이번 주 1월 첫째 주기 때문에 그 보시다시피 고용 지표들이 좀 중요하게 발표되는 것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 뭐 여러 가지 지표들이 오늘 밤에도 오늘 밤에도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밤에도 있고 뭐 내일 밤에도 있고 그런데 그 중요한 거를 일단 좀 말씀드리자면 주 후반에 있어요. 주 후반에 어디 갔더라? 그죠? 목요일이죠. 목요일 날 미국 물가 지표 발표되네요. 또 맞나? 아이고 잘못 봤습니다. 예, 이번 주죠. 이번 주 물가 지표 발표될 리가 없는데 이번 주 고용 지표 발표되는 때인데 잘못 봤어요. 이번 주 후반에 보시면은 금요일쯤일 거예요. 예, 금요일에 보시면 실업률하고 논판 페이롤스 발표됩니다. 이거 중요한 고용 지표인 거 아시죠? 이게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경제 지표입니다. 금요일 날 발표됩니다. 요거 좀 보셔야 되겠고 나머지는 뭐 특별한 거 없을 거예요. 예, 나머지는 이번 주는 뭐 특별한 거 없고 수요일 날 밤이네요. 수요일 날 밤에 ISM 제조업 PMI, 졸투 잡 오프닝스 고용 지표 이 정도 발표가 되는 거 좀 보시면 되겠네요. FOMC 의사록 공개도 있긴 하고. 이번 주에 중요한 이벤트들이 있긴 있습니다. 수요일 밤에 FOMC 의사록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긴 하고 금요일 밤에 그 고용지표 좀 잘 보시면 될 것 같긴 한데 하여튼 중요한 거는 반등시 매도 전략 혹은 역발상, 역배팅을 할 수 있는 그런 근거들은 만들어졌으니까 이제 그런 걸 기반으로 해서 움직이면 되겠다. 하여튼 근데 아직까지 기존 추세의 어떤 그런 힘은 계속해서 느낄 수 있는 그런 강력한 상황이긴 합니다. 기존 추세의 강력함이 아직 남아있다 이겁니다. 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쫙 봤고요. 어제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부각이 좀 되긴 됐습니다. 어제 뭐 후티 반군이 뭐 어쩌고 저쩌고 후티 반군이 아닌가? 하여튼 홍해 그쪽에서 요즘에 그죠? 계속해서 뭔가 좀 잡음이 있죠. 지정학적 리스크 있고 또 그리고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뭐 전쟁 뭐 그런 지정학적 리스크도 있고 해서 장 초반에 국제유가가 좀 강하긴 했는데 달러 강세의 영향 때문인가 결과적으로 국제유가가 아래쪽으로 내려왔네요. 조금 더 내려오긴 했는데 하락이 좀 더 강화가 되고 있긴 한데 이 추세 전환에 대한 기대감을 가질 수 있을 만한 자리입니다. 다중바닥형을 만들고 있는 과정일 수 있어요. 지금 이 정도 가격대에서 바닥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추세 전환 시도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잘 보시긴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어젯밤에는 하락이 좀 강화가 됐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 이런 것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그죠? 국제유가가 상승할 만한 재료들이 좀 있긴 있는 거예요. 근데 하여튼 달러가 올라가면서 원자재들이 어젯밤에 전반적으로 안 좋은 모습을 좀 보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죠? 어젯밤에 대부분 원자재들이 다 이렇게 음봉 나왔다고요. 이 달러가 양봉 나오니까 이런 모습들이 다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어젯밤엔 제가 보는 9개 자산들이 일제히 다 음봉으로 마감했네요, 그죠? S&P 음봉, 나스닥 음봉, 러셀 지수 음봉, 채권 음봉, 그리고 유로화 음봉, 국제유가 음봉, 가스, 골드 하나만 도치봉이네요. 하여튼 뭐 전반적으로 다 음봉이 나온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분위기가 새해 첫날부터 좀 달라질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긴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너무 가슴 설레이지 마시고, 그죠? 아직까진 기존 추세가 맹위를 떨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기존 추세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좀 천천히 좀 해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좀 열심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한국 증시는 뭐라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제가 이게 워낙 투기적인 상황이라 사실 오늘도 얼마든지 뭐 대폭락할 수 있죠. 하지만 또 아래 꼬리도 또 얼마든지 뭐 달 수 있기도 하고 한국 증시 모습은 근데 그래요. 말씀드렸다시피 미국 증시는 둥그스름한 천정형 가능할 수 있죠. 근데 한국 증시는 이 변동성이 이미 굉장히 커져 있기 때문에 지금 이거는 뾰족한 천장형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긴 합니다. 그렇게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긴 하고 다만 이제 기존 추세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하여튼 좀 부담스럽긴 하죠, 그죠? 하여튼 근데 분명히 장대 음봉 혹은 급락 폭락이 충분히 나올 만한 그런 어떤 어제 이런 식으로 표현드렸죠. 변곡이 굉장히 가까워진 순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하여튼 뭐 그 관점은 계속해서 뭐 유지합니다. 변동성 지수가 장난이 아니었다고요, 그죠? 변동성 지수가 어제 0.3% 올랐는데 선물이 변동성 지수가 4% 올라가면 이런 건 얘기 다 한 거죠, 그죠? 이런 관점으로 보셔도 돼요. 사실 지금 이제 다른 이야기 할 필요 없고 투기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콜옵션이 너무 살이 많이 쪘어요. 콜옵션 외가가 하루에 막 300~400% 시세 나면은 그러면 사실상 이제 상승은 끝났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살찐 외가 콜옵션 얘네 다이어트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얘네가 다이어트 되는 과정에서 시장은 줄줄줄 흘러내릴 수밖에 없는 뭐 그런 모습이기도 해요.
지금 사실 어쩌면은 뭐 지금 투자가 아니고 이건 투기에 가까운데, 지금 투기의 포인트는 어쩌면은 살찐 콜옵션 외가를 죽인다. 이거를 머릿속에 넣어 놓으시고 대응하는 것도 뭐 단기적으로는 뭐 적합한 전략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굉장히 좀 극단적인 때라서 이런 극단적인 이야기를 해도 사실 어느 정도 좀, 예, 그죠. 굉장히 극단적인 때, 네, 어떤 극단적인 때이기 때문에 이런 극단적인 전략, 극단적인 이야기를 좀 하기도 하는 겁니다. 너무 콜이 비싸요. 너무 콜이 비싸서 너무 시세를 많이 줬기 때문에 외가 콜옵션이 죽을 때가 됐죠. 아마 외가 콜옵션 때문에라도 좀 시장은 좀 약세를 좀 보일 수 있다. 다만 이제 약간의 하루 정도 좀 변칙이 있긴 있었죠. 새해 첫날부터 박살날 수 있었는데 하루 뒤늦게 좀 미뤄진 이런 느낌? 이런 게 좀 있긴 있습니다. 하여튼 근데 아무튼 살찐 콜옵션 이런 건 분명한 모습이긴 합니다. 변곡에 가까이 다가왔을 수 있다.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좀 각각 자산에 맞게, 얘네는 한국 증시는 좀 뾰족한 천장형이 나올 수 있으니 거기에 맞는, 미국 증시는 조금 둥그스름한 천장 나올 수 있으니까 또 거기에 맞는 대응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환율은 뭐 잘 올라오고 있죠. 하지만 박스권, 아직까지는 박스권입니다. 예. 요렇게 뭐 큰 박스권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다른 거 뭐 드릴 이야기는 없고요. 하여튼 뭐 시간 잘 보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 한국 증시 열심히 하실 분들은 좀 낮에 좀 열심히 좀 보시고요. 예. 저는 미국 증시를 지금 좀 열심히 할 생각이 있기 때문에 밤에 좀 열심히 좀 볼 생각이 있는데, 어젯밤에 피곤해서 좀 빨리 자서 조금 안타깝긴 합니다. 하여튼 밤에 좀 계속해서 좀 집중을 해보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 오늘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녁은 정상적으로 녹화합니다.